자, 보도록 합시다. 자, 진짜로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지? 자, 그러니까 좀 열심히 바짝바짝 준비를 하고, 자꾸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게 많아요. 막 쉬고 싶고 사람 욕망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고, 쌤도 똑같고 다 마찬가지. 세상에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렇더라도 뭡니까? 그거를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고, 그거에 지고 결국은 그 욕망대로 행동하면은 결국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거, 성적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걸 자꾸 유념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다독여야 돼요. 알겠죠? 나태해지려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자꾸 그런 본성을 이겨내려고 하는, 의식적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단어,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룬 글 3개가 이 1의 1단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갈래의 일종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 최근에 이제 조금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뭐 삼성 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휴대폰에 AI 같은 걸 탑재를 해가지고 뭐 요즘은 핸드폰에서 그냥 어떤 피사체나 이런 걸 지워가지고 그치 생성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거기다가 뭐 챗 GPT 너무나 유명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면서 실제 모의고사에도 인공지능 관련된 질문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만약 확장을 한다면 아마 그런 방향성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의고사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내는 그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다는 좀 선생님은 조금 처음에 만들 때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질문이 2022년, 2023학년도 이제 수능 특강에 한번 실렸었고, 알겠죠? 그 다음에 2024년 고2 3월 모의고사에도 한번 실렸었고, 그 다음에 2025학년도죠. 2024년 고3 수능에도 한번 실렸거든요. 비슷한 질문들이.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다 실어놓긴 했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하나 정도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그럼 과제를 한번 풀어보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바로 영상입니다. 영상 자료죠. 자, 성격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당연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영상이겠어? 설명. 그치. 그러니까 바로 설명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글로 친다면 설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재는 인공지능. 그렇죠? 자, 그 다음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의 개념과 핵심 기술 및 발전 양상을 다루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특징은 첫 번째로 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영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을 함으로써 어떻게? 바로 내용을 생동감 있게 전달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바로 수용자 혹은 시청자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수용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죠. 관심을 유발한다. 관중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 사실 요 영상이고 이제 뭡니까? 요거는 이제 소리로서 그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읽어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할 수 있는 지문으로 이렇게 바꾸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이제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알겠죠? 자, 봅시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 말하는 번역기, 그쵸? 맞춤형 정보나 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특징에서 필기했던 바로 그 내용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질문의 그렇죠?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질문의 형식을 사용을 해도 이것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사실 질문이 글의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알겠죠? 이것처럼 굉장히 바로 앞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주로 뭡니까? 시청자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지? 그 다음 바로 이렇게 그 처음 머릿말 부분의 끝부분에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질문의 형식으로서 본문의 내용을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본문에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바로 뭐다? 질문의 형식으로서 설명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는 설명 대상,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표지의 역할을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질문들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역할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화법 관련된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화법 작문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질문의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뭐다? 수용자 혹은 시청자죠. 그렇죠? 자의 흥미를 유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 아까 뒤에 넣었어요. 상관없어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혁신의 도구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들. 수많은 추천 알고리즘은 모두 인공지능에 기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뭐다? 모두 무엇에 기반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에 기반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자,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현법으로 하면은 묻고 답한다고 해서 문답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문답법 혹은 문답의 형식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윗부분에 뭐 여기 밑줄 치워놓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혹은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래서 이제 뭡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직접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해도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바로 중심 화제를 이런 방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할 것이다? 그렇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한 선지로 얘기하고 바로 뭐다? 이 글은 자문자답의 형식으로서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뭐다? 질문의 형식을 사용을 함으로써 마찬가지 흥미를 유발하고 있죠.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죠? 관종인가 봐요. 그지? 자, 인공지능을 쉽게 설명하면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여 사람과 같이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정의가 바로 뭐다? 기계가부터 다양한 기술까지. 그쵸?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다? 인공지능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정의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만든 존 메카시는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지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내린 정의는 바로 뭐다? 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 이 모두를 바로 뭐다? 인공지능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거는 바로 인공지능 용어를 만든 전문가의 견해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문단 준비됐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머신러닝 보도록 합시다. 바로 기계가 어떻게 한다는 거? 스스로 학습. 그렇죠? 학습하는 거, 그렇지? 기계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죠. 그렇지? 자, 봅시다.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기계가 직접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그 속에 숨겨진 규칙성을 찾아내는 머신러닝과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인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즉 바로 뭐다?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은 사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뭐다? 그 규칙성을 찾아내는 머신러닝 그리고 이 머신러닝의 하위 분야인 딥러닝 요 두 개가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는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대로 번역해야지, 그렇지?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우리말로 기계학습이라고 하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데는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미리 입력된 명령문이 없어도 기계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머신러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머신러닝의 의미는 바로 뭐다? 머신러닝의 의미는 바로 미리 입력된 명령문이 없어도 기계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그렇죠? 자, 이거를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 없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머신러닝의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는 지도학습이라고 있어요. 지도학습은 바로 뭐냐면 AI를 이제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제 자료를 미리 제시해 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판단을 해 놓은 상태에서 기계에게 학습을 시켜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기계는 이제 AI 인공지능은 그걸 기반으로 자기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것과 유사한 문제에 대한 답을 그 방향으로서 제시를 하는 게 바로 일종의 지도학습이라고 학습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말대로 지도하지 않고 배우게 하는 이제 비지도가 학습도 있습니다. 알겠죠? 비지도 학습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인터넷에만 연결해놓고 기계가 AI가 알아서 학습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두 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도 학습의 경우는 뭡니까? 장점 같은 경우는 기계를 사람의 이제 그런 의도에 따라서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인공지능 하면 가장 걱정되는 분야가 바로 뭐야? 영화 터미네이터 같이 사람들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그런 지도학습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인터넷에 연결하고 알아서 공부하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도학습보다는 훨씬 더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왜? 그만큼 자료의 양이 방대하니까. 알겠죠? 그런데 단점은 마찬가지 어느 방향으로 학습할지 몰라요. 그래서 왜 뭐 예전에 약간 좀 섬뜩한 이야기로 보면은 AI 두 명을 서로 대화를 시켜가지고 뭡니까 AI 두 개를 더 발전시키려고 서로 대화를 시켜놨더니 나중에는 이상한 말 소리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자기네들끼리 중에 언어를 창조해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 이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얘가 발전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머신러닝의 박스 방법도 사실은 좀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예전에 나왔던 게 바로 그런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단.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로 봅시다. 자, 딥러닝은 사람의 두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류하는 능력을 습득하여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로 뭐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류하는 능력을 습득하여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기술. 이게 바로 딥러닝의 개념,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단순히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학습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학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딥러닝 기술의 특징이 된다는 거죠. 기술의 특징.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문단을 봅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그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이제 수용자의 흥미를 자극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이걸 만약에 글로서 제시를 하게 되면 사실 얘가 하는 역할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 수업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너희들 아마 학교 쌤도 이렇게 가르쳐줄 확률이 높아. 왜? 교사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질문 형식을 사용을 해서 교사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용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일반적인 뭐 모의고사나 이런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경우는 대부분이 설명할 내용을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더 맞는 시각이긴 해.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인공지능은 초기에는 인간이 하는 단순한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데 그쳤지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뭐다? 초기에는 인간이 하는 단순한 업무를 대체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인공지능의 가장 초기 형태가 뭔지 압니까? 아니, 인공지능의 초기 형태는 바로 그 자동차 공장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돼요. 자동차 공장에 보면 로봇팔들이 뭡니까? 재료를 더 들어가지고 여기다 더 꽂아가지고 조립하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은 가장 단순한 노동 업무부터 대체를 하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도 역시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냥 지정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부품을 조립하고 생산하고 하는 그런 간단한 반복적인 작업에만 많이 투입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쳤지만 이후 상품 추천이나 의료 진단 등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까지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서부터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는 거죠. 자, 이 기술에 가장 혜택을 받은 기업이 뭔지 압니까? 두 군데가 있어요. 요거. 복잡한 의사결정 하는 데까지 발전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성공한 기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하고 넷플릭스예요. 알겠습니까? 넷플릭스가 초창기에 갑자기 각광을 받았던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비디오 가게라든지 이런 실물로서 대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이제 인터넷으로 대체를 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좀 주목을 받긴 했는데 넷플릭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성공하기 시작한 거는 바로 뭐냐면 사용자 추천 알고리즘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본 사람은 확률적으로 다음에 이 영화를 볼 확률이 좀 높더라라는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이 영화를 본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많이 보더라 하고 미리 추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뭐 그 다음에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듯한 원하고 있는 내용들만 알아서 추천을 해주잖아요. 뭐 영상들을 그렇지? 그런 기술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계속 봅시다. 오늘날에는 인간처럼 감정을 인식하고 문학이나 음악 작품을 만드는 수준, 그렇죠? 인간처럼 감정을 인식하고 문학이나 음악 작품을 만드는 수준까지 역시 발전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줄이 바로 뭐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수준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보다 복잡한 일들을 인간은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뭡니까? 인공지능에게 약을 조제하게 만들었더니 잘못 조제할 확률이 굉장히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죠? 99.99%에 해당할 정도로 약을 정확하게 조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사라고 하는 직업, 지금도 물론 약대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아마 나중에는 없어질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의사도 역시 근데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마찬가지긴 해요. 알겠죠? 왜? 사람이 눈으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정밀하게 측정해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아질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래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도 우리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각광받던 직업이 다음 시대에는 천대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개인정보 해킹, 인간을 뛰어넘는 기계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라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바로 뭐다? 인공지능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 나쁘게 생각한다. 그치? 그래서 요거는 바로 뭐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죠. 지능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되죠. 됐습니까? 자, 이는 영화나 소설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양극단을 묘사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AI에 대한 이제 그 유토피아적인 모습을 그린 영화는 솔직히 거의 없기는 해요. AI로 인한 유토피아는. 굳이 따지면 이제 바이센터니얼맨 정도? 예전에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그런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따뜻한 이제, 근데 그거는 조금 약간 문학적 상상력이 많이 가미됐죠. 로봇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회로에 액체가 한 방울 떨어지면서 인간의 감정을 갖게 됐던 약간 이런 내용이니까 알겠지?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을 그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터미네이터 같은 작품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한번 유행했던 작품 중에 뭐 아이로봇 같은 거, 윌 스미스 주연에 했었던 그런 영화들 보면 전부 다 디스토피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아마 안 보았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그 매트릭스 같은 영화도 바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죠. 그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던 것은 세계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영화에 많이 비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굉장히 현재는 많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이제 소설을 넘어갑시다. 요건 이제 일단 좀 이따가 하고, 내가 그 소설 안 넣어놨네? 어허. 저희 교과서 했습니다. 아니, 쟤는 없잖아. 그럼 소설 부분은 나중에 하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심화 수업을 한번 할 건데 수능 특강 지문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은 그 모의고사 기출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글 자체에서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2025 학년도 이제 수능에 나왔었던 2024년 수능이죠. 기계학습과 확산 모델. 그렇죠? 기계학습이 바로 머신러닝이잖아, 그렇지? 자,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계학습과 확산 모델 준비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작년 수능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그치? 요즘 이제 가장 각광받는 것 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도 지금도 유행하고 있을 건데, 그죠? 학생들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자기 프로필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만드는 거. 그치? 그걸 AI를 챗GPT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 그 실사 사진을 뭡니까? 지브리풍 그림으로 바꿔주는 그걸 해서 프로필 사진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그렇죠? 자, 생성 모델 중에 이제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확산 모델에 대해서 이 글은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확산 모델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요즘에 이제 한참 유행하는 게 그거잖아요. AI를 통해서 영상 만드는 거. 그렇지? 혹은 뭐 사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뭐 갤럭시나 아이폰 이런 것만 하더라도 뭡니까? 어떤 피사체를 지워가지고 거기에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은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생성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은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자, 일단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을 보게 되면 자,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원래 원본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상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1차로 노이즈를 더하고, 그렇지? 대신에 뭡니까? 인공지능은 뭐다? 어떤 형태의 노이즈를 더했는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2차로 노이즈를 또 더하고 3차로 노이즈를 또 더하고 4차로 노이즈를 또 더하고 이 작업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고 나면은 이제 다시 AI는 뭐다? 이거를 점진적으로 거꾸로 이제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알겠죠? 그래서 제거해 나가고 제거해 나가고 제거해 나가고 제거해 나가고 근데 원본은 사실상 진짜 그 뭉개져 있었던 원래 이미지에서도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노이즈를 한 번 더 제거하면은 원래 사진이 어떤 식으로 되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복원하는 방식을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이즈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얘가 이걸 1차로 더하니까 이렇게 변화되네, 2차로 더하니까 이렇게 변화되네, 3차로 더하니까 이렇게 변화되네, 4차로 더하니까 변화되네 해서 쭈쭈쭈 한 다음에 이걸 거꾸로 하나 제거한 다음에 한 번 더 제거를 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얘가 원래 사진이나 영상은 어떻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노이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우리는 노이즈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하는 값만 들어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원본 이미지의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해서 만들어진 노이즈가 포함된 이미지를 확산 이미지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결국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그럼 노이즈 이미지는 바로 뭐다? 노이즈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어떻게?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이미지를 노이즈 이미지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본 이미지에다가 노이즈를 더해서 1차 확산 이미지를 만들고 그럼 또 한 번 더 더해서 2차 확산 이미지를 더 만들고 해서 계속 더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원본 자체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노이즈만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마지막 단계의 이미지가 노이즈 이미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그 말은 원본 이미지가 노이즈 이미지가 될 때까지
자꾸 해서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계속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역으로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은 바로 요거죠. 역으로 오히려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되며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은 순확산 과정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역확산 과정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순으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그 다음이죠, 그렇죠? 자, 먼저 순확산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순확산 과정, 이것이 바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바로 뭐다? 첫 번째로 노이즈 예측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에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뭘 만든다? 확산 이미지를 출력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옆에다 사실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펼쳐가지고 봅시다. 필기할 부분 책님 만들어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그렇죠? 바로 이미지 복원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바로 순확산 과정인데 이 순확산 과정은 바로 뭐다?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정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생성을 하고 그러면 바로 뭐다? 노이즈 연산기가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확산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다음 단계부터는 뭐다? 두 번째,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자, 확산 이미지에 노이즈 생성기가 만든 노이즈를 더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세 번째가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위 단계를 충분히 반복을 하는 거죠. 지금 이번 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결국 마지막에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는 거죠.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르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요 부분에서 이 2번 단계에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하지만 그렇죠? 바로 뭐다? 각 단계별 노이즈 이미지의 특성은 다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원본 영상을 살짝 흔든다든지, 그렇지? 가로로 흔든다든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로로 흔든다든지.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뭐 점을 더해서 막 점으로 찍혀 있는 걸 더한다든지, 그렇지? 네 번째 단계에서는 네모나게 된 걸 막 더한다든지. 여기서 여러 가지 미리 학습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더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막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뭐다? 이때 노이즈 예측기는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그렇죠? 바로 단계별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그렇죠?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 수치로 표현하는 표현을 바로 잠재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뭡니까? 잠재 표현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렇죠? 바로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 예측 방식을 서서히 학습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더해지니까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변하네. 그치? 여기에 또 다른 노이즈가 더해지니까 요런 노이즈가 더해지니까 또 요렇게 변하네. 또 저런 노이즈가 더해지니까 저렇게 변하네. 그래서 이거를 자꾸 학습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수학 공식이 요렇게 되네. 저 수학 공식이 저렇게 되네 하니까 이제 결국 그걸 학습을 통해서 뭐야? 수학 문제로 딱 제시됐을 때 여기서는 공식이 이렇게 적용될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하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AI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더해보고는 이미지와 원래 이미지의 차이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미지의 특성이 반영되면 어떻게 변하네. 저런 이미지의 특성이 반영되면 어떻게 변하네. 이걸 학습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걸 제거하면 요렇게 될 거야. 저걸 제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역확산도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죠. 그죠? 바로 기계 학습 중에서도 지도 학습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지도 학습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그죠? 자, 지도 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서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미리부터 정답을 전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요거가 다르니까 얘는 정답이 아니니까 버려. 그러면 혹은 얘랑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를 보충해야 되겠어.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거리가 정답과 자기가 출력한 그 값 사이의 거리가 멀겠지만 점점 학습을 하면 어때?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어를 공부하기 전에는 지문과 정답 사이에 정답과 오답 사이의 거리가 멀었는데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AI도 똑같이 그렇게 학습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죠. 이거 지워도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하나 간단하게 조그만한 별로 해가지고 바로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바로 지도 학습이라는 거죠. 자, 이때 지도 학습은 뭐다? 그렇죠? 자,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그렇죠? 자,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은 바로 뭐다? 그렇죠?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한 값과 노이즈 예측기가 예측한 차이의 값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하는 게 바로 노이즈 예측기가 사용하는 지도 학습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역확산 과정은 그렇죠? 바로 큰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바로 역확산 과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이 과정은 바로 뭐다?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의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노이즈 예측기가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보면은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바로 노이즈 예측기에다가 입력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바로 뭐다?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시 이 잠재 표현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로 뭐다?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바로 이미지 연산기는 바로 뭐다?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기가 계산한 값을 바탕으로 이게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얘기해주면은 예측기가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연산기가 알겠죠? 그래서 확산 이미지의 이런 단계를 반복하면 그렇죠. 다섯 번째는 결국 이 확산 이미지 이런 단계를 반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 바로 뭐다? 그렇죠. 여섯 번째네. 여섯 번째가 바로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되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아서 출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밑으로 화살표하고 두 번째가 바로 역확산 과정이죠. 이거는 바로 뭐다?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을 우리는 역확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확산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바로 노이즈 이미지 혹은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을 하면 다음
다음 두 번째. 자, 노이즈 예측기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고 다음 잠재 표현을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세 번째가 바로 잠재 표현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토대로 바로 뭐다? 노이즈 연산기가 바로 뭐다?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예측된 노이즈를 제거를 해서 현 단계의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뭐다? 요 과정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과정이 반복되면은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정이 바로 뭐다?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된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확산 모델의 기계 학습 과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 번호를 붙이면 역학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이 마지막이 바로 뭐다? 최근에 유행한 그 지브리풍 프로필 사진 만들기가 바로 요 마지막에서 얘기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해서 다른 특성의 노이즈를 생성시킴으로써 이제 뭡니까? 원본 이미지를 아예 다른 이미지로 바꾸어주는 그쵸?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 학습에 관련된 글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금 여러분들 나눈 자료에 보면 쌤님이 선택한 것만 해도 3개고 거기다가 고2 교과서에도 보면 그 지학생 교과서에도 보면 인공지능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글이 또 있거든요. 알겠죠? 아마 그 학교에서 이제 그 만약에 연계를 하게 되면은 심화시켜서 연계를 하게 되면은 고2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긴 해요. 특히 이제 치동고 같은 경우는 알겠죠. 근데 병점은 오히려 고2 거보다는 수특이나 이런 데서도 갖고 올 가능성도 좀 은근히 높은 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사실은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2 과정의 글 같은 경우는 쌤님이 나중에 또 자료를 좀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쉰 다음에 쌤님이 금방 이제 소설 부분하고 뒷부분 남은 것들 빨리 이제 질문을 해가지고 한번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화장실 갔다 오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